음마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21년 11월 26억 3,500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작년 11월엔 17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딱 1년 만에 10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거래는 서울시가 음마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을 수정 가결한 뒤의 거래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기엔 재건축 호재도 급락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에서는 강남 불패라는 말을 즐겨합니다. 교통, 일자리, 학군, 상권의 입지 조건이 완벽한 강남의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강남은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입지로 치자면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운 입지 끝판왕입니다. 특히 음마 아파트의 경우 3호선 대치역을 품고 있는 초역세권이며 도보 10분 내로 도곡역, 한티역이 있어 수인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능가할 대한민국 교통의 끝판왕 삼성역이 도보 15분 내에 있죠. 그렇다면 음마 아파트 집값은 지난 15년간 어땠을까요? 언론에서 말하는 강남 불패가 맞았을까요? 아파트 매매 그래프를 보면 입지 최강의 음마 아파트도 항상 상승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상승기인 2017년 전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8억에서 10억을 횡보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락한 셈이죠. 한마디로 강남 불패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의 상승장에서는 이 말이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하락기엔 강남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실 상승기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럴듯합니다.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상업시설, GTX, 지하철 개통 등의 개발 호재를 연일 보도하고 대중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죠. 특히 GTX 노선의 수혜를 받는 지역은 한 번에 2, 3억씩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지역들의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인덕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음마 아파트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음마 아파트 매물이 5년 만에 경매시장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해당 매물은 집값의 87%를 대부업체에서 조달한 영끌 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매수 당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금융권 대출이 금지된 탓에 소유자는 대부업체를 통해 22억 원을 빌려 잔금을 치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2억 원입니다. 대부업체 금리를 10%로 가정해도 매달 이자만 2천만 원에 달하는데 결국 소유자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이미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매각에서 유찰된 데 이어 감정가를 20% 내린 2차 매각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22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연 건강한 시장일까요? 과도한 부동산 투기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마 아파트의 역사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직접 느끼기 위해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음마 아파트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총 28개 동 4,424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준공연도는 1989년 8월로 올해 45년 차인 구축 오브 구축입니다. 용적률은 204%, 건폐율은 20%이며 대지 지분은 15평입니다. 여러분은 음마 아파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음마 아파트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의 배우 아파트이자 심각한 주차 대란과 농물 이슈도 빠질 수가 없죠. 사실 음마 아파트 부지는 비만 오면 물이 고였던 저습지라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보주택이 부지를 헐값에 사들이면서 로비를 통해 주거용지로 변경되며 당시에는 민간 건설 사업 규모 중 대규모 단지인 4,424세대에 달하는 음마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강남 개발 계획을 성공시키고 주민 이주를 위해 경기고, 휘문고, 중동고, 숙명여고, 경기여고를 이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히 학원가가 형성하게 되었고 지금 대치동의 시초가 되었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음마아파트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지난 5일 서울 플랜 2040이 발표되면서 35층 규제가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높이 제한이 49층으로 풀리게 되면서 음마아파트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하지만 서울시가 음마아파트에게 49층 허가를 내주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죠. 분명 기부 체납이나 임대아파트를 조건으로 내세울 텐데 이를 추진위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음마아파트에는 입주자회의, 음마소유자협회, 음마반상회 등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들 간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의견 조율이 늦어지는 만큼 재건축 시기도 늦어지겠죠. 참고로 평균 재건축 기간은 9.7년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약 10년이 걸리는데 49층으로 설계 변경하고 주민들 간의 의견 조율까지 한다면 실제 재건축까진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점은 높은 금리입니다. 미 연준에 따르면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금리가 최소 5.0%에 달할 것이라고 파월 의장이 직접 말하기도 했죠.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만약 5억 원을 대출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대출이자가 2%, 3% 정도였다면 현재는 5%, 7%로 올랐죠. 5억에 5%면 연간 2,500만 원, 월이자만 무려 200만 원입니다. 특히 상승기의 마지막인 21년엔 2030 청년 세대가 영끌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많은데요. 본인의 월급을 오롯이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에서 강남 상구와 용산은 제외되었습니다. 과거의 정권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때 강남 상구는 제외시켰는데요. 강남 상구마저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또다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강남 상구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음마아파트는 규제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GTX-C 이슈입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영 급행철도인데요. 음마아파트의 지하로 GTX 노선이 통과할 예정입니다. 음마아파트는 안전상의 문제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이 음마 주민들을 향해 국책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확산시키고 선동하는 것을 국가기관으로서 용납하거나 굴복할 수 없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해온 음마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잔고가 올해 9월 65억 원, 10월 56억 원으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GTX-C 노선과 관련된 음마아파트의 시위가 길어질수록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이는 결국 재건축 사업 자체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현 상황과 음마아파트의 역사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현장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아파트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테네시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